안녕하세요. 인도 여행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휘적휘적 허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고르와 테레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콜카타에 있는 인도 국립박물관과 인도의 역사, 그리고 9억이나 되는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힌두교와 그 신분 제도인 카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콜카타에 있는 인도 국립박물관은 그 서드 스트리트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은 그 외국인은 550루피, 우리 돈으로 한 8,300원의 입장료를 내지만요, 현지인은 300원만 내면 됩니다. 차별이 심하죠. 인도에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 대다수가 외국인한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의 입장에서는 맞는 건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한 차별을 느낍니다. 인도 국립박물관은 1814년도에 건립되었는데요. 그 덴마크 사람이 지었답니다. 여기에는 인도 미술품도 있고 식물, 광물, 동물 등도 같이 전시하고 있어서 마치 그 자연사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도 같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도 맘모스가 있었대요. 그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종류죠. 여기에 전시된 화석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죠? 상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박물관 내부가 우리나라 그 중앙국립박물관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은 없었어요. 규모는 크지만은 뭔가 모르게 혼란스럽고 청결하지 못하고 또 독특한 냄새도 있었어요. 이런 게 인도스러운 것 아니겠나 생각됐습니다. 미술품 대부분은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힌두교와 관련된 게 거의 압도적이지요. 그림은 힌두교 삼신 중에 하나인 브라흐마입니다. 인도 경전인 그 만우법전에 태초의 우주는 인식할 수 없었고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깊은 잠속에 빠진 것 같은 어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브라흐마가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비한 에너지로 지, 수, 화, 풍, 공의 원소를 만들어내고 신체의 일부로 씨앗을 만들어 물속에 둔 다음에 황금알로 변할 때 그 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1년 뒤에 마침내 알을 쪼개고 태어나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어디 좀 들어본 거하고 비슷하죠? 힌두교의 창조신화와 기독교의 창조신화, 이런 모든 대부분의 창조신화가 조로아스트교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진은 힌두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 시바의 사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인은 시바의 아내 파르바티입니다.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림이죠. 시바는 파괴의 신이면서 재건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전설 속의 산 카일라사에 살고 흰색 소인 난데를 타고 다닙니다. 남성의 성을 상징하고요. 이 때문에 그 아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에 있는 파르바티도 그 수많은 아내 중에 하나입니다. 시바와 파르바티 사이에서 태어난 가네시아입니다.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데 시바가 오랫동안 명상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들 가네시아가 아버지를 몰라보고 파르바티가 목욕이 끝날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자 화가 난 시바가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가네시아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때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그 파르바티가 막 울부짖고 난리를 쳤고 시바가 지나가던 코끼리의 머리를 잘라서 가네시아에게 부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신이 되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가네시아를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삼신 중에 악마에게 축복을 하지 않는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이 비슈누입니다.
우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비슈누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도덕이 문란해지면은 10가지의 현신, 즉 아바타로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아바타 있죠. 아바타는 비슈누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그 아바타들이 저기 파란색 몸을 하고 있죠. 이 비슈누의 몸이 파란색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불교의 그 부처님을 비슈누의 8번째 화신으로 여깁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불교 유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발자국인데요. 높이 2m, 폭 1m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발자국 모형입니다. 마우리아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기원전이었는데요.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3대 왕 아소카 왕이 그 기원전 260년도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소카는 부처님의 탄생지, 깨달은 곳, 최초의 설법지, 열반한 곳 각각의 석주를 만들고 그 위에 인도를 상징하는 바퀴와 사자를 조각하여 올려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역화했습니다. 그때 석주 위에 올려놓았던 바퀴와 사자 조각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박물관을 다녀와서는 이제 인도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2억 5천만 년 전 아프리카 동쪽에 붙어 있다가 지각 변동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650만 년 전 마침내 인도는 태평양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아시아 대륙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충돌한 에너지로 인해서 그 히말라야가 솟아올랐습니다. 인도는 동유럽을 제외한 중서유럽을 합친 것보다 넓고요. 인구가 약 13억 7천만 명, 중국이 14억 2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요, 중국은 지금 낮은 출산율 때문에 2029년이 되면 인도보다 인구수가 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쯤이면 인도가 인구수 1위를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신자 수를 보유한 힌두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불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인도 서북부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2,900km를 흘러 인도양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이곳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물물 교환이 늘어나면서 250개의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을 이끈 사람은 현재 인도인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한 북인도 사람들이죠. 아리안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인도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서 살았던 그 영국의 아주 그 전설적인 그룹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가 바로 그 아리안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더스 문명을 만든 사람은 해양 계열의 그 드라비다인이었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타밀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지도는 빙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때문에 연간 강우량이 한 600에서 800mm 정도로 사람 살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 지구가 온난하게 되기 시작했고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사막화를 불러들였고요. 인더스 문명 발생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살던 드라비다인들은 물을 찾아서 이주를 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던 곳은 지금은 사막지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더스 문명은 그 현재 인도와 역사적으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기원전 2500에서 2000년경에 지금의 흑해 연안에 아리안으로 불리는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초로 철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들 또한 기후변화로 초원의 풀이 사라지자 저온차와 철기로 무장하고 주변 부족들을 차례차례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유럽으로 진출해서 게르만족과 슬라브의 조상이 되었고, 일부는 기원전 15년경 이란을 거쳐 인도로 왔습니다. 이들은 그 짜끄라라고 하는 자전거 바퀴 같은 바퀴살로 만들어진 고속전차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최강의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전차 위에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그 아리안을 당할 드라비다족은 없었습니다. 아리안들은 인도의 원주민 드라비다를 격파하고 드라비다인들은 인도 남부로 밀려났습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오기 전에 머물렀던 중동 지역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변형시킨 종교인 브라만교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들은 그 인도 고어인 산스크리트로 색을 의미하는 바루나라고 하는 신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피부색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겁니다. 백인 즉 아리아는 지배계급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이제 무사 계급이죠. 그걸로 규정을 했고요. 반면에 피부가 검은 드라비다인들은 바이샤, 이 상인이나 농민입니다. 우리는 평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복당한 민족은 수드라로 만들었습니다. 수드라는 하인들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로 이어졌어요. 카스트에는 직업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카스트에도 직업에 따라서 계급이 아주 세분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수드라 계급에서는 화가, 건축가, 제화, 어부, 이발사, 청소어부, 사냥꾼 순으로 계급이 낮아집니다. 브라만교에서는 현재의 모든 것은 전생에 쌓은 업보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의무나 본분으로 불리는 다르마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신분으로 윤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네가 천한 신분으로 사는 것은 네가 전생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가 만든 것이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뭐 이렇게 강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논리가요, 지배 논리로 그대로 활용되었습니다. 카스트에서는 한번 정해진 신분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신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신분하고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신분을 끝까지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임 여성을 구속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전 브라만들에 의해 불가촉 천민 하리잔 여인이 성폭행당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어떤 고위층은 여성은 보물이다. 길가에 보물을 함부로 방치하면 누가 가져가지 않겠나? 라고 말을 했답니다. 또 어떤 장관은 성폭행당하고 죽은 자매들에 대해 옳은 성폭행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네와 많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인도의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인도에서 여자 혼자 외출하거나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남녀가 함께 갈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콜카타에서 다르질링으로 가는 길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